뉴스자키쇼 임명령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어깨 위로 소리도 없이 내려앉는 낙엽을 보게 되는 것도 이 가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가 아닐 수 없죠. 창가로 뿌려지는 낙엽, 차창으로 달려오는 낙엽, 발끝에 치면서 수북히 쌓이는 낙엽, 이런 낙엽의 홍수 속에서 오늘 겨울 문턱 입동 맞았네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적은 양의 비가 간간히 내리겠고, 내일은 또 전국적으로 꽤 많이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지역에 따른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납부금 13% 올린다, 이런 주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복수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중 어느 안이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2%에서 1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동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리는 것이죠.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국민에게 얼마를 돌려줄지에 대해서는 세 안이 모두 다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면서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2028년 40%로 서서히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 나온 이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적극 반영해서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장차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연금 납부를 좀 더 더하고 나중에 받게 되는 그 돈은 더 45%에서 5%가량 더 높게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릴 때 소득 대체율은 지금처럼 45%를 유지하겠다는 안, 그리고 3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3안을 보면은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어든다, 이게 골자인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은 1안과 2안은 노후 소득을 최소한 지급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보장해주면서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4%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3안은 6%포인트 더 거두면서 노후 소득은 지금보다 덜 보장해 주겠다는 방안인데, 이렇게 해야만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의 참 많은 정책 입안 시행 중에 국민연금만큼 다각적인 분석도 어렵고, 또 내는 돈, 받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은 게 이 국민연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무조건 이 세 가지 안 다 공통점은 돈을 더 낸다는 것입니다. 뉴스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과 방미 평화 외교 직후 5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50%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34,93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6명이 응답을 완료한 2018년 10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3.1%포인트 내린 55.6%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평양 정상회담 또 방미 평화 외교 직후인 9월 4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 65.3%에 비해서 9.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3.5%포인트 오른 39.1%로 집계가 됐고, 모름, 무응답은 0.4%포인트 감소한 5.3%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지난 5주 동안의 하락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 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 또 기대감이 줄어들고 주가 급락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 소식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호남과 20대 진보층에서는 소폭 상승,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30대 이상 전 연령층, 또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지지도, 관심도, 인기 이런 게 바로 그 국정 수행 지지도 이런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또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쇼 세 번째입니다. 북미 내일 뉴욕서 고위급 회담 개최 이런 주제입니다. 북미가 내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협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뉴욕에서 만날 것이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 김영철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핵심 합의사항에서 진전을 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언급한 4개 합의사항은 순서대로 보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 포로, 또 실종자 유해 송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가지 합의사항이 지금까지는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는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 2항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무부가 이 4가지 사항을 언급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남다른 기대를 표했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입니다. 사무장 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이런 주제입니다. 생활 적폐로 지목이 되어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서 총 5,812억 원의 요양급여 비용이 환수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월에서 10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기관 요양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군데, 한방병의원 15군데, 의원 8군데, 치과 병의원 5군데, 병원 4개소 순입니다. 이들 요양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에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 사기, 과밀 병상, 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부 불법 사립 유치원, 이런 사무장 요양병원 등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으로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비가 올라가는 거고 진료비가 올라가는 커다란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 개설된 그 사무장 요양병원 하루학비 적절한 청산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덮친 서울, 인천, 경기 오늘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연 사흘째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또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죠. 탄력 근로 6개월에서 1년 확대 추진. 탄력 근로제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협력사와 이익 나누라. 협력사, 대기업과 협력사 이익을 나누라. 당정이 초유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을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역지책이 나오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시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 글쎄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자리 드릴게요. 일본이 몰려왔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의 구직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를 드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한다는 게 좀 글쎄요, 마음이 좀 그러네요. 비서실장이 대통령 없을 때 폼 잡는 나라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임종석 국감 된 청와대 국감. 네. 다음 김병준 전원책 전당대회 시점 정면 충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과 전원책 인적 청산 이런 그 책을 맡고 있는 전원책 위원장 간의 그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충돌이 있다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름값 내리긴 내린 거야 대체 어디죠? 이런 내용의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11월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마지막 잎새마저 뜯어 달아난다.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자비에 대하여 나무는 눈물 흘리며 감사한다. 길가의 풀들을 더럽히며 빗줄기가 지나간다. 희미한 햇살이라도 잠시 들면 거리마다 풀들이 상처를 널어 말리고 있다. 낮도 저녁도 아닌 시간에 가을도 겨울도 아닌 계절에 모든 것은 예고에 불과한 고통일 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것은 겨울을 이길 만한 눈동자들이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길가의 풀들을 더럽히며 길가의 낙엽들을 더럽히며 빗줄기가 지나간다. 낮도 저녁도 아닌 시간에 가을도 겨울도 아닌 계절에 모든 것은 예고에 불과한 고통일 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것은 겨울을 이길 만한 눈동자들이다. 시인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과 관심이 아주 따뜻하고 치밀하죠. 그런 게 시 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절 속에서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그런 변화와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감지하고 있고 인내를 하며 세월을 맞고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희덕 시인의 11월이라는 시 언덕길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름값 내린 주유소를 찾아라,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데요.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으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싼 기름값을 체감했다는 반응보다는 정부 정책이 실제 주유소 유가에 반영되는 시차에 대한 불만이 아직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불편과 불만은 대형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들은 어제부터 바로 세율 인하분을 100% 가격에 반영해 기름값을 인하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 전날까지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석유 제품의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세율 인하분 가격 반영 시점이 주유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내린 데는 153원, 전국 평균 서울로 보면은 30원에서 40원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이에 시민들이 인근 직영 주유소 또 기름값이 저렴한 자영 주유소를 검색하려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몰려들면서 오피넷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되게 되는데요. 대형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백석문학상의 박성우 시인,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백석문학상 수상자로 박성우 시인이 선정됐다고 상을 주관하는 창비가 밝혔습니다. 수상작은 시집 웃는 연습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작을 두고 농촌 공동체 일상에서 길어올린 진솔하고 질박한 언어로 고향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의 몇몇 갖가지 사연 그리고 그 속에서 포착한 통찰을 들려준다고 평했습니다. 박 시인은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신동엽 문학상, 윤동주 젊은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백석 문학상은 시인 백석의 업적과 또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연인이었던 자야, 김영한 여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1997년 제정됐습니다. 백석 시인은 천재 시인으로 알려졌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여자는 안타까움으로 시 문단에서 항상 백석 시인에 대한 기이한 행동, 그의 엄청나게 문학적인 그런 업적을 기린 작품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상금은 2천만 원인데 시상식은 22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장에서 열립니다. 뉴스프리존 이제 뉴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최근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지원금 또 대중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아침 모 조간신문 기사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 하다가 고령 운전자 사고 5년 새 50% 늘어 이런 헤드였는데요. 사람의 신체와 정신적 차이는 있겠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발력이나 임기 대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내 신체 능력 아직까지는 까딱없어 장담하지 말고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의 인지 능력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것도 나이 든 분들의 경륜이자 스스로의 인자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은 가을이 아름답게 좀 쓸쓸하게 저물어들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힘찬 나날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